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요즘 뭐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네. 지금 외국인 투자 보유 현황이 지금의 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더 증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 내가 살짝 봤는데 2016년도에 1만 3천 세대, 2018년도에 1만 8천 세대, 5천 세대 늘은 거죠. 2년 동안.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2만 세대, 또 2천 세대 늘고 네.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21년도 7월 달까지만 해도 1만 세대 넘었으니까 이번 21년도에도 2만 세대가 넘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의 외국인들도 중국 애들도 미국 애들도 한국의 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아는구나. 네.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게 한국 사람들은 주민번호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해서 우리가 청약을 해보면 네. 언제 팔았고 언제 집이 몇 개고 뭐 이렇게 다 나오잖아. 네. 근데 걔네들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 3주택 이런 게 안 나와. 그렇죠. 와이프 와서 사도 남편이 중국에 주택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네.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드러나지 않는 게 많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그냥 매매고 많이 챙기고 팔고 가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하지 않고, 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사면 얼마 사냐? 예? 뭐 몇 개나 사겠어? 뭐 말대로 뭐 2만 개 샀다고 쳐. 그 우리나라 주택수가 몇 개인데. 그렇죠. 네. 뭐 몇 점 몇 퍼센트밖에 더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부동산을 이 사람들이 와서 살 때 뭐 급매물이나 싸게 사는 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싸게 삽니다. 비싸게 사요. 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아파트 단지에 어떤 저 타운하우스 이런데 집을 하나 사잖아요. 네. 근데 10억인데 이 사람이 12억에 사버려. 어. 예? 그냥 시대 상관없이. 12억에 네. 사. 네. 그럼 그게 거래가가 되는 거야. 맞습니다. 거래가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타운하우스에 집이 뭐 30채가 있었어요. 네. 근데 원래 10억이었어. 네. 근데 중국 사람이 와가지고 12억에 사버리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9채가 전부 다 12억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정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다주택자는 또 뭐라 그래요?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서로 핑계를 대잖아. 네. 근데 내가 봐서는 또 중국 애들도 와서 가격을 다 올려놓고 있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맞습니다. 그 퍼센트가 중국 사람,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전체가 우리나라를 이제 토지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게 0.2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미비한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살 때는 이거 얼만데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죠. 그게 이제 호가가 되고 그게 이제 거래가가 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 보면 중국인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대부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땅을 토지를 쉽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보니까 이제 그들은 외국계 은행을 거래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자금 조달을 외국계 은행에서 조달을 하고 국내에 있는 LTV나 DTR, DSR 이런 데서 좀 자유롭다. 규제를 안 받지. 규제를 안 받고 그리고 이분들이 갖고 오는 현금들은 출처가 불분명하다. 알 수가 없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쓴다 하더라도 그 출처가 불분명하니까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땅을 지금 엄청 많이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치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한국 땅을 산 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초창기에 이제 조금 주춤했는데
지금은 그 추세를 넘어섰습니다. 19년도에 샀는 것만큼 지금 샀다. 근데 지금 21년도잖아요. 21년도인데 19년도에 샀는 것만큼 샀다는데 아직 몇 달 남았습니다. 이 추세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인들이 한국 토지나 땅을 뭐 건물을 산 게 2등이었는데 미국이 1등이었는데 1등 자리를 탈환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 미국이 2등, 캐나다가 3등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다 보니까 62%가 중국 애들이고 미국 애들이 16%. 그다음에 캐나다 애들도 5%. 예? 얘네들이 돈을 뭐 세탁해서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사고 국가 다 올려놓고 팔아먹고 가고 있다. 참. 그래서 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을 까 얘기인데 코로나 백신 있잖아요. 네네. 예? 백신. 외국 같은 데는 돈 내고 백신을 맞는데요. 네. 그럼 코로나 백신 검사하는 거 우리 무료잖아. 그렇죠. 지금 네네. 우리 국민들은. 네. 근데 왜 외국 애들도 다 무료로 나죠? 예? 글쎄요. 그거는 이제 맞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백신 맞을 자기네 나라에서는 비싸니까 한국에 백신 맞으러 온대요. 백신 여행을 오는 거죠. 백신 여행 온대. 네, 우리나라로. 아니 한국에 왔는데 코로나 걸릴까봐 백신 했잖아요. 예? 네. 그럼 격리시키고 가라고 하든가. 그렇죠. 우리가 맞을 것도 없는데 왜 걔네도 그냥 무료로 놔줘. 근데 그러지. 그 사람들이 걸리면 또 확진자가 계속 나올까봐 그렇게 맞습니다. 하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예. 선제적으로 먼저 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아직 돈 받고 해주라고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저도 예전부터 사실 불만이 있었던 게 이 우리나라는 이 내국인보다 맞습니다. 저 진동 오신 거 아니야? 내 거 아닌데. 저거 맞습니다. 내가 알라딘. 알라딘. 근데 진동 소리 다 들어갔을 것 같은데. 네, 계속 하겠습니다. 네, 그 하셨던 내용대로 제가 예전부터 불만이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 사람보다 네. 내국인보다 너무 이 외국인에 대해서 좀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코로나 백신도 있고 외국에서 오죽하면 백신 여행을 옵니까 우리나라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의료보험도 그래요. 의료보험도 외국에서 치료를 안 받고 우리나라로 와서 치료 여행을 보험 처리를 받고, 아니 외국인을 왜 보험 처리를 해주냐고 그걸. 그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부동산도 이제는 하다 못해. 우리나라 지금 전세 매물도 없고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난리인데 그 와중에 또 어떻게 보면 외국가 쳐들어왔다. 지금 중국인들이. 다시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 너무나 그 부동산 정책을 뒤죽박죽 섞어놨기 때문에 네. 22년도에 이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도 네. 이거를 풀기가 쉽지 않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시를 보면 막 실이 엉켜 있잖아요. 네. 실이 엉켜 있는데 너무나 막 실이 엉켜 있으면 풀기 진짜 힘들잖아. 그렇죠. 네? 덕고이죠, 덕고. 돋보일 수도 네. 있고 막 또 풀다가 길어진 건 내비두고 엉킨 건 잘라버리기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쵸? 네. 너무나 섞여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가 새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걸 실타래를 푸는 게 쉽지 않을 거다. 응?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한동안 좀 다음 정부도 부동산 때문에 큰 골머리 좀 썩지 않을까. 예. 이렇게 지금 내년을 걱정하고 그런데 좀 그렇게 해서 좀 하나하나 좀 풀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게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가
저 말고도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뭐, 저도 이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뭐, PD 수첩이나 이런 걸 봐도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최초 중국에서 이제 자금 세탁을 할 때 홍콩이나 대만 이런 데를 거쳐서 들어온답니다, 돈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외국계 은행을 통해서 LTV, DTI, DSR에 대해서 규제도 자유롭고,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차 트렁크에 막 현금 다발도 많이 실려 있고, 그걸로 이제 취득세도 그냥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제 코너 상가나 이런 걸 매입해서 수리를 해서 되판다.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한테 역으로 억 단위로 이제 피를 붙여 되파는 거죠. 근데 주로 수도권의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예, 예. 근데 우리 강원도가 이제 집가격을 땅값 올라잖아. 네. 그 외국인들이 이제 강원도로 올 것 같아. 큰일 났네요. 그렇죠. 이제 외국 사람들은 쉽게 이제 우리나라 말하기를 군사보호시설, 그리고 문화재보호시설 이외의 땅들은 다 살 수 있다. 신고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런 법적인 이제 제도적 장치가 올라왔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됐나 보다. 그리고 국회에 있다가 그대로 이제 뭐 없어지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 충청도에서 이제 보훈에서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이 토지 취득을 엄청 하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중국인들 땅에 농사를 짓고 품삯을 받는 그런 이제 역관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럼 중국인들이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토지를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토지를 살 수 없느냐. 그게 또 까다롭답니다. 야, 그런 거, 그 외국인들이 중국 애들이나 미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그 집값 다 올려놓고 막 사고 자유롭게 DSR, LTV 이런 것도 다 규제 받지 않고 일가의주택 규제 안 받고 막 이래가지고 그쪽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서 집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내가 어려서, 우리 형이 생각이 나더라고. 형이 네. 내 친구가 옆집 살았는데 네. 걔한테는 관대해. 근데 나만 보면 때려. 걔는 안 때려. 야,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굳이 비유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뭐 형님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네요. 아, 옆집에한테는 관대하고 뭐 호떡도 사주고 막 이래. 네. 근데 나는 안 사줘. 그리고 나 때려. 걔는 안 때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별이네요. 그래서 형이 미워. 아직도. 그럼 그 똑같이 이제 국민들도 현 정부의 정책을 미워하지 않을까. 아휴. 그래서 그만합시다. 아휴. 예. 이게 짜증만 나고. 네, 뭐 그리고 이제 내가 바라는 거는 또 기대 반 또 염려 반인데 너무나 많은 정책들이 하도 많이 꼬여있어서 세금은 세금대로, 공급은 공급대로, 수요는 수요대로, 청약은 청약대로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뒤집박죽 섞여 있고 막 엉켜 있고, 네. 이 취득세에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계약만 하면 네. 세대수로 본다는 거야. 계약만 하면 네, 주택수에 포함이 되니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옛날에는 원칙은 잔금일 기준이나 네. 그다음에 등기 치는 날 있잖아요. 그렇죠. 등기 치는 그때 날이죠. 등기 치는 날 기준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됐어요. 예. 아니 계약만 하고 안 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쵸? 근데 계약만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거야. 계약만 하면 그럼 뭐 잠정 1주택인가? 그리고 분양만 받으면 이제 주택수에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게 어디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 돼. 뭐 시뮬레이션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어떤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이 그냥 질러대니 국민이 혼란스럽지. 이런 게 있었어요.
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이, 네. 예? 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이 네. 분양권을 받은 거야. 입주권을. 네, 분양권에. 입주권 받고 계약을 하면 분양권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그 당첨이 되고 나서는 그건 입주권이고, 그 다음에 가서 계약을 하면 분양권이야. 아, 네. 그럼 분양권을 계약을 하면 분양권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임대 아파트 살던 사람 있잖아요. 네. 나와야 된대. 주택을 하나 보유했다고 해야지. 어? 그렇네요, 네. 대출도 그렇답니다. 대출도 그렇고. 네, 대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뭐. 그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 어디 갔나?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토론을 해봤는데요. 뭐, 정리를 해드리면, 아니, 뭐, 사실 정리를 해드릴 것도 없습니다, 이건. 네. 그냥 외국인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주식도 그렇지만,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상승의 시그널이지 않냐. 네. 그래서 뭐, 그냥 여담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그거예요. 네. 우리 형이 옆집애한테는 관대하고 나한테는 관대하지 않다. 네. 그래서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토론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여기 찍고 저녁 먹으러 가자.